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시작할게. 소설이야. 소설에서 얘기해주는 사람 누구지? 서술자.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마치 1인칭 작가 시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야. 1인칭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고 특별한 갈등 없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거든.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적은 거야. 뚜렷한 인과관계 없어.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 없이 구보의 관찰, 구보가 주인공이야. 구보의 관찰과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이야기가 전개됨. 볼게. 앞부분 줄거리. 26살의 구보는 구모 26살이네. 구보 주인공이야. 자,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작가야. 직업은 작가네. 자, 이 구보가 뭘 상징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댔잖아. 그지?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하고, 자, 이 박태원 작가의 호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호이기도 합니다.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늙은 어머니 때문에. 자, 이 구보는요. 늙은 어머니의 역할은 삶의 방향에 현실성이라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야. 현실성이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고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특별한 하는 일도 없어요. 직업도 마땅찮아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근심을 사는 거야.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그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자, 구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래 선생님 이거 편집을 잘못해서 구보는 해가지고 갑자기가 구보는 밑에가 있어요. 밑에 있거든. 그래서 이거 첫 어절을 갖다가 마치 제목처럼 사용해요.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사용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창작 당시가 일제강점기거든. 1930년대거든. 창작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어. 참신한 시도 이런 걸 갖다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소설을 모더니즘 소설이라 그래. 구보는 갑자기 그림을 긋기로 한다. 현재형 서술이지. 현재형 서술이고 그러면 현장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까닭이다. 다리 곁에 가서 있었나 봐. 그러다가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현장성을 들려고 하나 안 했다.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 인물을 요거 뭐뭐 한다. 현재형 시제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함으로써 가게 함으로 내면의식을 잘 드러낸다. 현재 시제 사용이 현장성도 주고요.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는 거야. 현재 진행형으로 따라가가지고 인물의 내면의식을 잘 드러내준다는 거야.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9번은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고를 사무도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 일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볼 일이 없다는 거야. 볼 일이 없다. 일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오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 디딘 발이 그 종로 내거리 쪽으로 간 거야. 바른발은 오른쪽 발이고요. 오른쪽 발. 자, 봐. 논리적이거나 여기가 논리적이거나 인과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과적 관계가 없고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9번은 그 사나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이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제 부딪힐 뻔한 거야. 그래서 9번은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실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를 다시 방문하십시오.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자, R4, L3 요게 구보의 시력이야. 왼쪽의 4, 오른쪽이 4, 왼쪽이 3, 구보의 시력이고 지금하고 시력 측정 방법이 좀 달랐나 봐. 지금 2만 돼도 엄청 좋은 거잖아. 그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9번은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보니까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구보가 병약함을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병약함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의 강도의 안경은 두꺼운 안경, 도수 높은 안경. 안과 의사도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하고 쉼표, 백묵을 가져와 쉼표, 그 위에 용섭시 무수한 명점을 찾아내었다. 그래도 9번은 쉼표, 약간 자신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이 앞으로 간다. 자, 잦은 쉼표 사용을 해요. 잦은 쉼표를 사용하고, 잦은 쉼표 사용은 리듬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주고, 섬세하게 드러냄. 그리고
의식의 단편, 의식의 떠오른 생각 그대로 의식의 단편을 보여준다. 그래도 9번은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그림그리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화신상에는 당시 최초의 백화점이야.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 있는 데로 간 거야.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가 심표 사용했지. 갔는데 젊은 내가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굉장히 젊은 내의 모습은 단란하고 행복해 보여. 애 데리고 백화점 다닐 정도면 일제강점기 때 엄청 잘 사는 사람 같다, 그지?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은 점심 식사야. 오찬 점심 식사고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자, 왜? 백화점 정도 다닐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부유층이고 고위층이겠지. 역사의식 없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마치 역사의식이 없어 보이는 거야. 역사의식이 없는 이기적인 인간형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인간형으로 보였기 때문에 업신여겨볼까 생각하는 거야.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그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쓰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수남이 복동이는 이 구보가 얘 이름이, 이 꼬마 이름이 수남이나 복동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여 붙인 이름이고, 붙인 아이의 이름. 더불어 구보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화신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젊은 부부를 봤다, 그지? 그냥 발 가는 대로, 논리적이거나 인과 하나도 없어. 발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수술하고 있어. 구보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3인칭 시점인데 마치 구보가 얘기를 들려주는 1인칭 시점 같지, 그지?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데도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2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은 뭐냐면 짧은 지팡이야. 짧은 지팡이고, 이건 산책의 의미야. 자, 산책의 의미고, 또 한 손에 공책은 뭔가 적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라는 의미야. 글쓰기의 의미.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산책에서도, 그리고 글 쓰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야.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자, 현재형 계속 현재형이고, 자, 이 안전지대에서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구보는 지금 목적지가 없다, 그지?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9번은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9번은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다 탔어. 그래서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혼자 남은 거야. 그래서 혼자 외로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야. 9번은 그래서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자, 그 다음에 전차 안에서 여기서 이제 띄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나눠져야 돼. 9번은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돼. 왜? 요걸 갖다가 첫 구절을 소제목처럼 사용했는데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다고.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응격결에 전차에 올라탄 거야.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9번은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자,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목적지가 없다, 그지?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부부가 찾는 것은 행복이네, 그지? 일단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지 뚜렷한 목적지가 없다. 뚜렷한 목적지가 없고요. 그리고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 지금 행복은 원하지만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구하는 것은 소극적이야. 그것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했어. 9번은 심표 잦은 심표 사용이지.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 대인 창을 본다. 전차가에서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당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9번은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교외는 도시 밖.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고 한적이 있다. 한적하다. 이거 붙여서야 된다. 이렇게 한적한, 한가함. 조용한 거야.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다. 자, 교회는 교외 도시 바깥쪽. 거기는 자연도 있고 한적하기도 하고 자, 고독하기도 하고요. 요사이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 거야.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이게 교회를 즐기지 않는 이유고,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자,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누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9번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사실은 자기 고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독해요. 그래서 나는 고독을 좋아해. 이런 스스로의 이한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자기 이한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뒤로 넘어갈게. 자, 표 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단장 지팡이였지.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입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쓰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입의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이렇게 요게 화폐의 발행 연도야. 우리도 동전 보면 연도가 있거든. 이게 화폐의 발행 연도인데 대정 몇 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요게 일제강점기 때 화폐야.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9번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스록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장은 다시 그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하여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어디 간다고 말 못했다는 거야. 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으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갈 곳 없는 사람이 차 탔다고 그렇다고 섣불리 어디 여기 내려야지 이렇게 해도 못한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고 방향성 상실. 자, 요건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함이 되겠습니다. 무기력함. 차는 쓰고 또 움직였다. 9번은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자, 쉼표 되게 많이 사용됐지. 요게 연구실에서 여기 쉼표 봐봐. 벗은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구부가 머리를 돌렸을 때 지금 어디 있어? 차 안에 있지? 전차 안이다. 여기 쉼표 사용돼 있지.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섹시를 만났죠 하면 그 섹시 그 아가씨를 만났죠. 이거 작년에 선을 본 아가씨야. 소개팅하는 아가씨 선을 본 여자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은 반가운 기색. 자, 반가운 기색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깨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라고도 말한다면 그냥 봤다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갈지도 모른다. 꾸짖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꾸짖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이 졸하다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 진짜 주변머리 없이 아니 말이나 한번 시켜보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옹졸하다고 자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언제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자, 어머니는 아들이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음. 9번은 여자와 시선을 마주칠까 급하여. 이 여자가 누구야? 선본 여자지. 급하여
겁하여 무서워. 자, 되게 소심한 사람이다. 눈 시선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시선 돌리고 있는 거야. 얼토당토 않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단 나눠가지고 호근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요. 서술자가요. 자,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해요. 대부분이 서술자가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해.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찬의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이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구보지, 그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딱 한 번 만났을 뿐으로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9번은 여자와의 해견 당시, 만남 당시. 해견은 만남이야. 만남 1년 전에 소개팅을 한 거야. 당시 자기의 그 대담함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핫술은 말재주. 자기가 굉장히 대담하게 했고 굉장히 말도 잘했다는 거야. 핫술이 그에게 적지 않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이제 구보의 생각이야. 내가 그때 진짜 말도 잘했고 굉장히 대담했어. 그래서 저 여자가 그 순본 여자가 나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지금 구보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자,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 거야. 생각할지 궁금한 거고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툭한 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걷눈질 하였다. 자, 똑바로도 못 보고 슬금슬금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보이지. 자신감이 없음.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그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내가 보고 있는 거 저 여자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경우에 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임. 9번은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자, 아는 채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르는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아는 채 할까 모르는 채 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우유부단 이렇게 얘기하지.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개의하고 웃어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 의기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나 봐. 자,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가 여자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일종의 제약이었다. 이 말이 뭐야? 내가 저 여자 내가 한 번 만나본 뒤로 한 번도 저 여자를 떠올려 본 적도 없는데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여자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다. 이런 것은 감정의 모르기라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자조적이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것이지, 그지? 여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의 모독이고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여자가 정말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자, 여자가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바라는 마음. 자, 선본 여자 탔는데 혼자서 힐끗힐끗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지?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왜 움직이는 거야? 막 흔들리는 거야. 왜? 여자를 따라 내릴까 말까? 여자를 따라 내릴까 말까 이제 또 고민하는 거야. 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 속 안전지대로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어떻게요? 일도 없으면서 나보기 위해서 또 전차 갈아탔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구보가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후회하는 거야. 행복은 여기서 또 이렇게 그 다음 되는 거야. 행복은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얘가 소제목처럼 사용되는 거야. 행복은 그가 그렇게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원하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가 떠나가면서 이제 여자와 멀어지면서 행복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 저 여자와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자와 인연을 맺지 못한 아쉬움, 인연을 맺지 못한 아쉬움을 하나하나 헤어보는 거야.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여자가 나한테 행복 주고 다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아 지금 백동아라는 합해단이 없지 그지? 일제강점기를 나타내고요. 일제강점기 때 동전이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지? 자, 꿈에 본 일이 없을 정도, 꿈에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끌리지 않았더라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끌리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저 여자가 나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자,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거야. 그 여자 정도면 괜찮아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호감을 느낀 거야. 호감을 느낌.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에서만 나온 일이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계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나는 괜찮은데 그 여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괜히 이쪽에서 남자 쪽에서 추진하면 여자 곤란스럽겠지 그지? 그래서 여자를 배려하여 거절한 거야. 여자 쪽에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니까. 근데 배려심은 많으나 자신감이 부족하지.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여자가 좋다는 말은 안 온 거야. 자,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구보를 다시 찾지 않았다는 거야. 구보를 다시 찾지 않음.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가 있는 노만화님이 와서 인척관계, 그런 친척관계 있는 노만화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더 집들한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스리스게 웃고 이게 뭐야? 구보는 마음에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여자를 배려해서 말을 못하고 있고 여자도 남자가 먼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야.
자, 이거 스리스게 웃고 자신의 자신감 없음, 쓸데없는 배려심이었지, 그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웃는, 비웃는 조소 냉소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 보다는 오히려 한계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구본은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긋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적극성은 부족하다, 그지? 결단성과 행동력이 없는 거야. 행동력이 없음. 자, 뒷부분 줄거리. 다방에 들어간 구본은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방에서 나와 배회하던 그는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군중송의 고독과 슬픔을 느낀다. 다시 다방으로 들어간 구본은 벗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상념에 잠긴다. 항훈이 되자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방에서 나온 구본은 동경 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한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구본은 어느 보험회사의 외판원과 대화를 나눈다. 그의 속물성에 불쾌감을 느끼고 구본은 다시 돌아온 법과 술을 마시러 카페에 찾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여급 대모급 모집의 의미를 물어오던 여인을 회상하며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한다.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구본은 나와가 새벽 2시까지 이 경성거리 서울거리를 배회한 거야.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자, 갈래 보면 현대소설이고요. 이거 그 당시 그 소설 양식하고 굉장히 앞선,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앞섰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더니즘은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더니즘 소설이고, 그리고 세태소설은 왜 세태소설이냐면 1930년대 서울 모습을, 당시에 1930년대 서울 모습을 이 소설 작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 그 당시 모습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세태소설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자, 인물의 심리가 많이 나왔지. 심리소설이야. 성격은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그리고 자, 구보가 보지 관찰죠. 그리고 관찰해서 묘사죠. 그래서 뭐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느껴지는 거야. 시간은 1930년대 어느 날이고, 어느 날. 자, 공간은 서울 시내, 당신은 경성이겠지. 시내고, 주제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의식. 서울의 일상, 내면의식이고요. 특별한 줄거리 없습니다.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었고요.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여로는 여행할 때 여자고, 로는 길로자야. 그래서 길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런 뜻이고, 우리 산포 가는 길 같은 게 여러형 구조지, 그지? 그리고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이 무시된 채 의식,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고,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들을 그대로 표착하여 서술해주고 있어. 등장인물들이 보고 듣는 외부적 사건보다 그것을 계기로 떠오르는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야.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야. 사건 없고 갈등 없다, 그지? 자, 시점의 특징과 효과는요. 표면적으로는요. 서술자와 초점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 자, 서술자는 누구야? 우리 작가지, 그지? 작가인데, 근데 보는 주체는 구보지, 그지? 이게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서 누구의 구보의 시점에 동화되어 가지고 구보의 눈을 통해서 본 세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야. 효과 그러면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마치 인칭 시점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요. 구보의 눈으로 보고 전해주니까 서술자 인물을 그렇죠. 동일시하는 게 구보가 서술자처럼 느껴지지 그지? 동일시하는 효과를 주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